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힌트. 한때 대한민국 스마트폰 시장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하다 백기를 들고 스스로 사업을 접어버린 회사입니다. 두 번째 힌트. 1년에 초정밀 모터를 5천만 개씩 불량, 거의 제로 수준으로 찍어내는 세계가 인정한 제조 괴물이기도 하며, 세 번째 힌트. 2025년 초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을 아무도 모르게 삼켜서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네, 바로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수주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증권가마다 AI 반도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일 때 유독 LG전자만 그 화려한 축배 자리에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LG는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반도체도 없고 AI 칩도 없으니 이 거대한 AI 전쟁판에서 이미 밀려난 낙오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이 LG전자는 로봇의 뇌가 아닌 근육과 관절에 수조 원짜리 칼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CES 2026 무대에서 조용히 꺼내든 자체 개발 로봇용 액추에이터 엑시움, 전 세계 수억 가구의 거실과 주방에 이미 깔려있는 스마트 가전 인프라, 그리고 미국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까지 손에 넣으며 완성한 삼각편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수만 대 규모로 공장에서 쏟아내기 시작한 2026년, 그 로봇의 몸통과 관절을 누가 공급하고 지배하느냐,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왜 LG는 온 세상이 뇌에 몰려들 때 홀로 몸통을 택한 걸까요? 그리고 반도체 한 장 없는 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로봇 시대의 최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버린 회사가 꺼내든 소름 돋는 빅픽처,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CES 개막 직후 긴 줄이 늘어선 곳은 반도체 부스가 아니었고, 테슬라,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국의 유니트리까지 사람 형상을 한 로봇들이 무대 위를 성큼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전시관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관람객들은 두 발로 걸으며 손을 흔드는 기계 앞에서 한동안 숨을 죽였으며, 업계에서는 올해 CES를 두고 피지컬 AI 원년의 개막식이자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하드웨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풍경은 완전히 달랐는데 2024년 CES의 절대적 주인공은 AI 칩이었고, 엔비디아 젠슨 황의 기조연설 한마디에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출렁거렸으며 그 옆에 서 있는 로봇은 배경 소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때까지 휴머노이드는 연구실 안에 갇힌 값비싼 시연용 장난감 취급을 받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로봇이란 공장 안에서 팔 하나를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용접용 산업기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테슬라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 2세대를 자사 배터리 생산 라인에 실전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고,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된 순간 월스트리트의 시선은 칩에서 몸통으로 급격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의 원가를 해부해보면 AI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전체의 약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80%는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손가락 끝에 미세한 촉감을 전달하는 토크 센서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낮춰주는 감속기,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엮어내는 몸통의 몫입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높이에 맞먹는 연산 능력을 심어 놓아도 무릎 관절 하나가 삐걱거리면 커피 한 잔 들어 올리지 못하고, 손가락 센서의 정밀도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어긋나도 달걀을 집는 순간 그대로 으깨버리고 맙니다. 두뇌가 아무리 천재여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냉정한 현실이며, 반도체 전쟁의 공급망은 분업 체계가 굳건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로봇의 몸통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수십 개의 관절을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구동해야 하는 초정밀 액추에이터 공급망, 이 거대한 시장은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테슬라조차 양산의 최대 병목으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한국 안에서 이 거대한 빈자리를 가장 먼저 읽어낸 곳이 바로 LG전자였으며, 반도체가 없어서 AI 축제에 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축제장 뒷마당에서 아예 다른 규칙의 판을 조용히 벌이고 있었고, 수십 년째 돌아가고 있는 압도적인 모터 생산 라인 위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 선언했고,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던 모바일 사업부의 문을 스스로 닫는 순간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실패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매분기 수천억 원씩 적자를 내던 사업을 정리했다는 안도감에 주가는 반등했지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장면은 모바일 사업부에서 빠져나온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로봇 신성장 사업으로 한꺼번에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로봇이라는 아직 다 떠오르지 않은 새 배의 갑판 위로 올라탔고, 조주환 CEO는 이 철수를 회사 전체의 체질 전환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4년 3월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21%와 콜옵션을 확보했고, 10개월 뒤인 2025년 1월 콜옵션을 행사해 총 460억 원을 쏟아부으며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파격적으로 빠른 이 결정은 로봇 사업에 걸고 있는 무게감을 보여주며, 이 인수의 진짜 의미는 로봇 하드웨어가 아니라 군집 제어 알고리즘과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 즉 로봇의 신경계를 통째로 사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부에서는 HS 로보틱스 연구소를 신설해 흩어진 역량을 결집시켰고, 외부로는 피규어 AI 등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에 연쇄 투자를 단행하며 가전 모터 기술을 로봇용 액추에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삼성이 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만드는 수직 통합 전략을 택했다면, LG는 로봇의 관절 부품과 소프트웨어 신경계라는 후방 생태계를 먼저 장악한 뒤 완성체로 올라가는 역순의 경로를 밟은 셈입니다. 2026년 1월 CES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 무대 위로 바퀴 달린 상반신 로봇 LG 클로이가 등장했는데, 양팔에 각각 7개의 자유도를 갖췄고 허리 각도를 조절해 키를 스스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대신 바퀴를 선택한 것은 아이나 반려동물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성과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당장 실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시연은 구체적이었는데, 식사 계획에 따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아침을 준비하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개어 정리하는 등 모든 동작이 사전 프로그래밍이 아닌 AI 기반의 상황 판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진짜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끈 건 클로이 옆에 조용히 전시된 또 다른 제품, 바로 모터와 감속기 드라이버를 하나로 통합한 로봇용 관절 부품 브랜드 엑시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전에서 쌓아온 부품 기술을 로봇 관절에 이식한 결과물이며, 2027년부터 외부 판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자사 로봇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로봇에도 관절을 납품하겠다는 플랫폼 선언이었습니다. 완성차를 만들면서 동시에 엔진도 파는 현대모비스 같은 역할을 로봇 산업에서 LG가 하겠다는 것이며, 여기에 신규 플랫폼으로 연결된 전 세계 수억 대의 가전 생태계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냉장고가 로봇을 인식해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세탁기가 완료 신호를 로봇에게 직접 전송하는 등 집안 곳곳에 심어둔 가전 센서 네트워크를 로봇의 눈과 귀로 활용해 맨 땅에서 세상을 학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테슬라나 구글이 가정 환경을 밑바닥부터 가르쳐야 하는 반면, LG는 단순한 가정 도우미를 넘어 공간 기반 로봇 솔루션으로 미래 가정 생활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의 무게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 전략이 안고 있는 약점을 들여다봐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는데, CES 무대 위에서 클로이가 수건을 접는데 2분이 걸렸고 열쇠를 집으려다 미끄러져 실패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화려한 쇼룸과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아직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으며,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속도와 정밀도의 벽으로 사람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작 속도로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냉정한 주가인데, 글로벌 미디어의 조명에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고,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를 공개하자 계열사 주가가 동반 상승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며 투자자들에게 LG의 로봇은 아직 매출이 아닌 비용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경쟁의 속도로 LG가 후방 생태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동안 테슬라는 옵티머스 3세대 양산을 개시했고, 중국은 가격 파괴를 무기로 치열하게 전방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 표준이 먼저 정해져 버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균열은 LG의 최대 강점인 가전 생태계가 만약 자사 기기와만 통신하는 폐쇄형으로 남는다면 가장 위험한 족쇄가 될 수 있으며, 삼성 냉장고 앞에서는 로봇이 멈춰서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삼중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LG의 전략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완성체를 팔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관절부터 먼저 파는 회사가 되겠다는 것이며, 이 모델이 성공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ARM처럼 로봇 산업의 ARM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 겉면에 새겨진 브랜드가 무엇이든 그 관절을 열어보면 안에 LG의 엑시움이 박혀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장기 포석이며, 부품 시장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파운드리의 TSMC나 배터리의 CATL처럼 승자가 오랫동안 독식하게 됩니다. 다만 고객사들이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외부 조달을 택할 만큼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테슬라와 현대차, 중국 기업 모두가
자체 부품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변수는 로봇 산업이 소량 시제품에서 대량 양산 체제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며,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를 찍어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셋업 시간 때문에 외부 전문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결국 승부는 타이밍과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체력에 달려 있으며, LG는 당장 돈이 되는 베어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으로 구독형 반복 매출을 만들어내며 클로이가 가정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장악한 감속기를 내재화해 모터와 드라이버까지 아우르는 완전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만들어 원가 절감을 넘어 공급망 자체의 판도를 바꾸려 하며,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 규격인 매터 프로토콜을 적용해 폐쇄형 생태계의 덫을 피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전 세계 로봇 산업은 골드러시 상태에 진입해 모두가 완성체를 향해 전력 질주할 때, LG는 로봇 한 대를 팔기 전에 부품 생태계를 먼저 장악하겠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PC 시대의 인텔, 모바일 시대의 ARM, AI 시대의 엔비디아처럼 로봇 시대의 진짜 권력은 겉면의 로고가 아니라 관절 안의 부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연간 4천만 개의 모터 생산 인프라와 압도적 데이터를 동시에 쥔 기업은 지구상의 LG뿐입니다. 우리는 HBM의 성공에 취해 AI 시대의 승리를 확보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AI 칩 다음에 펼쳐질 전쟁터는 바로 로봇의 몸 물리적 영역이며, 뇌만 만들 줄 알고 몸을 모른다면 남이 만든 몸에 우리 칩을 얹어달라고 부탁하는 뼈아픈 처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 이와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삼성전자,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얘기 속에서 짚어드린 대로 로봇 시대의 진짜 권력은 화려한 겉면의 로고가 아니라 그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관절 속 핵심 부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피지컬 AI 하드웨어, 패권 전쟁의 서막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핵심 수혜주 3곳과 그 압도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영상의 핵심 주인공이자 로봇 산업의 ARM을 꿈꾸며 소름 돋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함, 바로 LG전자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이 기업을 단순한 백색 가전회사로만 평가하며 AI 축제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지만, 이들의 진짜 무기는 연간 4천만 개의 모터를 찍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라는 뼈아픈 결정 이후 피나는 체질 개선을 거쳐 자율주행 기업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하고 자체 액추에이터 브랜드인 엑시움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완벽한 체질 전환의 증거입니다.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치열하게 완성체 단가 경쟁을 벌일 때 그들의 관절 속에 자사의 핵심 부품을 박아넣겠다는 이 무서운 전략이 실현되는 순간 주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공동 연구 협약까지 맺으며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및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 로보티즈입니다. 삼성이 픽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LG의 진영에는 로보티즈가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긴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주가 아니라 자체 개발한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셀을 글로벌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며 하드웨어 기술력을 완벽하게 검증받은 알짜 기업입니다. LG전자가 엑시움 브랜드로 부품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로보티즈의 정밀 구동 부품 양산 노하우와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실증 경험은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로봇 관절의 핵심이자 일본 기업들이 6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정밀 감속기 시장에서 완벽하게 국산화를 이뤄낸 독보적인 기술 기업 SPG입니다.
모터의 속도를 줄이고 힘을 증폭시키는 감속기는 1도만 유격이 생겨도 커피잔을 박살 내버릴 만큼 초정밀 기술이 요구되는 로봇의 최고 핵심 부품입니다. 그동안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이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SPG가 자체 기술로 뚫어내며 국내 대기업들의 끈질긴 러브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소량 생산을 넘어 수십만 대 단위의 대량 양산 체제로 진입하는 폭발적인 변곡점에서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SPG의 정밀 감속기는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인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뇌만 똑똑한 로봇은 공상과학에 불과하며 결국 인간의 세상을 지배할 진짜 AI는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 즉 튼튼한 관절과 근육을 가진 로봇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AI 칩의 축제가 끝나고 진짜 로봇의 몸통 전쟁이 시작되는 지금 이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어낸 현명한 투자자만이 가장 먼저 폭발적인 수익의 과실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이끌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